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DI 주주 여러분들. 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기업의 반도체 전문 멘토 유민입니다. 저희는 그날 최신 정보, 거시 정보, 미시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이 DI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소부장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업종들에게 굉장한 상승 모멘텀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미미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자, 우선은 이제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1분봉 차트인데 갭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갭 상승분 메꾸고 또 그 낙폭 과대가 일어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주면서 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도 미미해가지고 상승에 좀 동력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당일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반납하는 흐름세로 가다가 행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후 내내 이렇게 큰 가격 변동 없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죠.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이 지금 35조 5천억 원,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427% 성장했다고 하죠. 시장의 예상은 이제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분기 매출이 35조 5,060억 원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27% 상승을 했고, 시장의 예상은 뭐 거뜬히 넘어서면서 이제 장외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SMH라든지 제가 이제 항상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는 SMH 지수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채널 그것을 갭 상승 돌파하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이제 터치할 것 같고요. 터치하면서 이제 시도하고 이렇게 돌파 상승을 시도하겠죠. 더군다나 그 1분기에 ASML이라든지 ARM이라든지 뭐 전공정 업체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회의감,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시장에. 그런데 이제 TSMC의 실적과 더불어서 충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30조 8,67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동기 대비해서 427%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데이터 센터로의 어떤 AI 반도체라든지 그러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도 들어갈 것이고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정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품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거품론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엔비디아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 가속기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뭐 TSMC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매출액 증대에 어떤 영향을 받겠죠. 그렇다면은 이 DI는 어떤 영향을 받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시다시피 DI는 반도체 장비의 66%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의 15%, 음량 영상 기기의 10%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에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가 있고 이제 웨이퍼 레벨에 이제 버닝 테스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버닝이라는 건 이제 열을 발생시켰을 때 신호가 잘 나타나는지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챔버라든지 뭐 여하튼 이런 쪽으로 후공정 테스트 업체를 업체
고고정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DI는 HBM 관련된 장비를 이제 버닝 테스터 관련해서 이제 좀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국산화 장비를 HBM 관련된 국산화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하죠. 그렇게 DDR 관련해서 DDR5 관련해서 하이닉스에 버닝 장비를 이미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입증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의 지분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납품 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의 어떤 매출, 집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내수, 수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소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합계 소개를 보시면은 지금 올해 1분기에 이게 100만 원 단위일 겁니다. 100만 원 단위라서 230억 정도 이제 1분기에 달성을 했죠. 근데 지금 23년도죠. 여기는 23년도 기말이고 22년도 기말인데 22년도에는 2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23년도에는 1,700억 달성을 했죠. 23년도에 가장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면서 22년도에 업황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침체기를 겪어가지고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IDM 업체들이 감산 결정을 하면서 이제 캐파 증설을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캐파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300억이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서야 회복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형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2,200억 원, 220억 원이죠. 230억 원. 이렇게 230억 원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은 곱하기 4를 했을 때 9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700억을 달성했던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 수준이잖아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큰 치명타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20에서 30%씩 이렇게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캐펙스 증가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3 이 5세대죠. 5세대 8단 적층을 지금 하이닉스는 양산을 하고 있죠. 상반기 중에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데 캐파를 2배 확대한다고 하죠. 청주 공장도 신설을 하고 있고 캐파를 2배 확대해가지고 D램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D램 관련된 버닝 테스터 장비를 이제 DI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DI의 장비가 공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2배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매출액이 거의 1,800억 이렇게 이제 연간 매출액이 1,8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저는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1,800억을 달성을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23년에 비해서 1,800억을 달성하면 80억 올라간 거죠. 80억 올라갔고 22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10% 저조한 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한번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연간 매출액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아까 22년도에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액이 2천억 원이었죠. 지금 단위가 10억이니까 2,300억이죠. 2,300억이면 이제 300억 정도는 다른 부분에서 매출액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23년도는 보시면은 2,145억이니까 1,700억 정도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면은 거의 이제 여기서도 350억 정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300억, 350억 이렇게 달성을 한다고 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800억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3,150억 정도, 3,100억, 3,150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얀선이 시가총액이거든요.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와 거의 움직임이 같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음, 그렇죠. 계산을 잘못했네요. 1,800억에서 350억을 더하면 2,100억이죠. 2,100억이니까 한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를 컨센서스로 잡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다. 올해에. 그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20에서 30%씩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늦죠. 지금 2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본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2년 뒤에 이 가격 주가와 같다는 것은 지금 가격은 비싸지만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봤을 때 이제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많이 더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올해는 20에서 30%씩 매출액이 증가를 하겠지만 지금 AI 반도체 시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400% 성장했잖아요. AI 반도체 시장이 400%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20%, 30% 성장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20%, 30% 분기별로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더 많은 완전 컴턴 점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매출액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죠. 그런 부분 뭐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하이닉스의 좀 이로운 호재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지금 매출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2천억 원, 2,100억 원 이 정도에서 2,100억 원 정도 이제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낮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 시장은 여하튼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시가총액 선을 봤을 때 거의 3천억 가까이 내다보고 있다. 올해 연매출을 3천억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를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좀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DI는 다소 가격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좀 한 2주, 3주 정도는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했잖아요. 수직 상승했는데 매출액은 따라가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였었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한 시점은 TSMC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하이닉스와 TSMC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이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터치하면서 이렇게 돌파 상승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매물대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매물대에 그 매집된 그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지금 여기를 지금 저항으로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좀 움직임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 반도체 업종들에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충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예를 들면 일단 유가라든지 환율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 이제 달러 외환 보유고 상황이라든지 뭐 또 다음 달부터 또 공매도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밸류업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 수급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외국인 수급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기관도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가 아닌가 이런 이제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말씀드렸죠.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영상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